오늘은 차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전고점 돌파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죠. 예, 일단은 나스닥 차트는 상향이라는 점, 차트 상향이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다시 뭐 살짝 넘는 듯 꼬라박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꼬라박은 후에 걱정하시고 일단은 넘고 상향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우존스도 오르긴 하는데 다우존스는 조금 다르죠. 다우존스는 전고점을 종가로는 못 넘었습니다. 장중에 오르다가 살짝 밀려 내려와가지고 고점은 여기인데 이제는 돌파 시도를 하겠죠. 다우지수도 여기 최고점인 이 부분을 뚫게 되면은 추가 상승 신호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사상 최대가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신호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 넣어두시고요. 근데 이제 하나는 반도체 차트는 그렇지 않죠. 지난번에 하루에 5%가량 폭락한 후에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약합니다. 나스닥 자체에 비해서 좀 약하죠. 물론 최근에 약한 거지 그동안은 강했고요. 현재 나스닥 차트보다는 조금 약하다. 그래서 지금 요 추세선의 이탈 여부를 좀 봐야겠다. 이제 저희가 시총상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지수 조정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외국인 매도가 물론 시총 상위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매도 상위죠. 예, 지난 1년간을 봤을 때 작년도 그렇고 요거는 조금 더 지지를 보도록 아직 깼나요 살짝. 근데 요거는 단기로는 요렇게 여기가 잡히고 근데 약간 좀 중기로 봤을 때는 여기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봐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요거까지 커버가 되니까요. 두 지점으로 보는데 어쨌든 요것도 지키는 게 좋죠. 단기적인 것도 지키는 게 좋은데 단기로도 지금 살짝은 지켜냈습니다. 예, 이거 지켜내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나스닥 군풍에 힘입어 21선 회복을 했습니다. 예, 21선 회복을 했는데 나스닥보다 약하죠. 지금 메인 선물 매도도 있고 그런 여파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코스피도 일단 이 21선 회복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단기적인 추세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밀려 내려온다면 조금 안 좋은 것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죠? 요번에 오른 추세는 거의 21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딱 보셔도 작년 11월 이후의 추세선은 21선이죠. 그래서 요거 회복이 중요한데 물론 좀 더 정확히 맞추려면은 17일선 정도가 됩니다. 17일선 정도가 요번 작년 11월 상승에 여기를 맞닿게 한 겁니다. 제가 맞닿게 한 건데 어쨌든 17일선으로 봐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 여부는 17일선도 좀 중요하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일단은 늘어졌기 때문에 17일 단기 추세선 플러스 지난번에 말씀드린 44에 33일은 코스닥 코스피 약간 지난 상승 약간 중장기 추세선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 11월부터 추세선은 지금 17일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잡기에 따라서 조금 늦춰 잡을 수도 있고 그건 좀 감안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러나 이제 그 박스권 안에서는 약간 위쪽으로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일선의 의미가 지금. 코스닥은 17일선보다 21선에 가깝고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17선에서 21선이 회복을 못했다는 점, 그 점. 엄밀히 코스닥을 해서 단기 작년 11월 이후의 상승 추세는 여러분이 봐도 살짝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늦춰 잡아서 살짝 이탈해서 여기를 딱 중간에 지금 넘느냐 마느냐 지금 다시 감아 올리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보다 보면은 늘 이런 식으로 크게 오르는 시기가 있고 크게 오르다 옆으로 늘어지는 시기가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기가 있고 근데 다시 박스권 형성하는데 약간 변이적으로 형성했죠. 약간 봉이 좀 울퉁불퉁한데 여튼 그걸 넘은 다음에 또 추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늘어져서 그 다음에 요러다가 이게 뭐 요번은 아닐지라도 또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러다가 박스권 하단을 깨서 크게 하락하는 시기 오기 때문에 제가는 이걸 꾸겨진다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오르다가 조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가면 이렇게 강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조정 차원에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다가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데 약간 옆으로 꾸겨질 때는 조금은 확인을 하는 게 낫다. 그렇다고 이런 지점에서 하방을 올인을 무조건 하기에는
박스권 하단을 깰 때를 보는 게 낫다. 차라리 이 시점이 차라리 그 시점이었죠. 근데 빠르게 감아 올리면서 하단도 회복하면은 다시 인버스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늘 타이트하게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 11월에는 조금 대응을 제가 조금 좀 천천히 하긴 했죠. 천천히 늘린다. 이거 뚫어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좀 많이 못 오르긴 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다는 말이 있죠. 저희 카페도 좋아져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의 의견입니다만은 지금 일단은 코스피는 5%를 인버스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70대 30으로 가고 코스닥은 20 회복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65대 35 유지하는 걸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을 더 넣으셔서 좀 더 조심하셔도 되고 아니면 덜 조심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 이제 해드리는 게,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안 알려드려도 됩니다. 이거 실시간 방송에 확인하시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외국인 주식 매도는 이제 조금 오락가락 하는데 이제 점점 매도로 방향이 잡히는 듯 하고요. 물론 중간에 한 1조 원가량이나 2조 원가량 또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지수를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외국이 팔면서도 지수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2007년도처럼.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것이 쌓여가면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버스만 투자하시는 인버스 올인이나 뭐 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어떤 피리어드, 그러니까는 한 번에 여러분이 확 질러서 맞추긴 정말 힘들고 예를 들면은 2000년 닷컴 버블 때 코스닥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어느 지점을 맞추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면 못 맞춰요. 그죠? 뭐 여기에 올인했다가 해서 조금 하다가 다시 오르는데 뭐. 어느 피리어드, 이 피리어드 동안 꾸준히 모아가는 겁니다. 예, 적립으로 떨어지든 오르든 모아가는 시기를 가셔야지. 분할로 하셔야지. 제 말씀 분할로 하시라는 의미예요. 물론 운 좋게 지금이 여길 수도 있지만 운 좋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진짜 폭락은 장기 추세가 이탈한 다음에 나온다. 여기까지 좀 기다린 후에 여기서나 올인 가져가려면 여기서 가져갔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올인. 나머지 구간은 지금이 여긴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막 이런 데서 쳤던 거죠. 그동안 치셨던 분들은, 사실 올인하신 분들은 적어도 몇 개월의 피리어드를 이렇게 모아가는 게 안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나스닥 인버스를 향후에 한 5년간, 뭐 2년, 3년간 모아가신다. 뭐 그런 거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냥 10년을 보더라도 나스닥 버블이니까 나스닥 인버스 내가 좋은 종목 투자하면서 우리나라 저평가 종목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 분할 하면서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월급이 크셔가지고 한 나 100만 원 투자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뭐 한 70만 원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 투자하고 30만 원은 매달 인버스를 모아가시던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예, 그런 식으로 인버스도 적립식을 활용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황에 되도록이면은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좀 고개든 업종들을 좀 찾는, 이거 사실 좀 많이 복잡하고 힘든데요. 이걸 이제 실시간 방송도 하면서 제가 찾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되도록 그렇게 시간 되는 대로 하고, 제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계속 말하면서 방송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화면 공유 방송을 하면서 되도록 이제 댓글이나 그런 질문들은 제가 소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개별 주식 뭐 질문까지 다 받지 못하지만은 일단 토요일까지 찾은 거죠. 오늘도 이제 찾게 될 건데요. 일단은 통신주가 조금 괜찮네요. 근데 왜 이냐? 물론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때 좀 대형주를 위주로 KB금융도 그렇고 대형주 위주로 조금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외국인이 SK텔레콤 들어오고, 기관은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는 점 LG 플러스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실적은 훨씬 나은 레벨인데, 근데 기관은 좀 들어오고 있고, 은행주는 KB금융하고 하나지주로 하고 KB금융 그나마 좀 양호합니다. 외인 비중. 그래도 최근에 들어온 것은 KB금융이고요. 나중에 또 잘 설명드리고, 그 외에도 좀 일부 종목들 검색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전체 업종은 다 아닌데 일부 종목이 몇 개 겹치는 것들이 좀 섬유 쪽에 좀 올라가는데 이미 많이 오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주말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 다시 보시기를 하시면 될 건데, 제가 또 어제 좀 화면이 그 좀 에러가 나가지고 블랙 처리가 돼가지고요. 예, 이 종목들 제가 다 손절을 못 봐드리고, 여러분이 라이브 방송 한 거를, 주말 라이브 방송 한 거를 한번 다시 보기를 보시고, 좀 자세한 설명들은 거기에 좀 적어 놓고 할 테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5탄대 SFA이고요. LCD 관련해서도 조금
나오고 있고, 코롱이단은 지금 저평가는 아닌데 순이익이 좀 증가되고 있고, 근데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다는 좀 조금 아쉽긴 하죠. 손절은 좀 각자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 추천이라기보다는 제가 고개 드는 업종을 그냥 알려드리는 것이고, 참고하셔서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 적어 드렸는데 아마 블랙처리에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방송. 음식료는 이제 롯데푸드가 양호하고, 농심은 조금 이제 하단은 좀 이탈하는 후에 반등 중인데, 하단 이탈이 안 좋아서 메인이 조금 받쳐주질 않네요. 농심은 작년에 좋아진 엑스는 저평가 레벨이 아니고, 대상 같은 게 청정은 저평가 레벨인데 또 외인 매수는 없고 좀 각각 다릅니다. CJ당은 막 아주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인은 양호, 그래도 투자 가능 레벨이긴 하고요.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현황판의 이 또 하나 이제 테마, 이건 이번 주가 아니고 최근까지 다 정리한 것들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테마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이 치고 오르는 애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레벨이 아니라 처음에 초창기에 한 요 정도에 와 있는 애들, 처음에 와 있는 애들이 이거였죠. 근데 이게 이제 추가로 이제 많이 오른 셈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바닥권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바닥권에서 고개 든 애들이 좋은데, 바닥에서도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든 애들, 아래에서도 일단 여기서도 고개를 든 애들, 그러다가 많이 오른 애들, 아주 계속 쉬고 오른 애들도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식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현대차는, 조금 현기차는 애플카가 약간 뻥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CNBC나 블룸버그 뉴스를 다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월가가 이용하는 하나의 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마성은 결국 나중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이 고평가는 아니죠. 많이 올랐어도 많이 고평가는 아니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오르는 동안 분할로 한 50% 정도는 이득을 시현하면서 가시는 게 낫다 보여집니다. 바닥권에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이거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건데, 그 중에 방금 설명드린 이제 철강이나 그런 애들이 많이 오르는 거죠. 지난주 봤을 때 지금 계속 급등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 따라서 이제 후발로 포스코 오르고 그 이후에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종이 먼저 대장주가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LG 디스플레이 오르고 나서 부품주들이 지금 오르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애들이 중소기업들인데 많이 급등을 했죠. 급등한 거는 한 번에 달려드시지 마시고, 급등한 애들은 다 조금 이렇게 조정 때 노려보는 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제가 주말에 현황팡도 좀 설명드리고 여러 시황 남겨드리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대다수의 정보는 요 현황판 잘 뜯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제 의견인 인버스 비중, 이거 늘 보시다 보면 외국인이 얼마 판지 다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테마 업종 보시면은 그 중에 얼마만큼 오르고 이제 후발로 오르는 애들, 인공위성 테마는 제가 추천도 드렸고, 한국항공우주 제가 주말 시황에 추천을 드렸고, 이제는 신규 매수는 시즌 중에 하십시오. 좀 오른 레벨이라 이건 조금 접근하시고 조정을 노려보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부품주 오르고 있고요. 통신은 아직이죠. 왜냐하면 LGU 플러스 SK텔레콤 대장주도 아직 오르지 못했는데, 지금 대장주들이 바닥에서 조금 꿈틀한다를 이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얘네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부품주 오르고, 이것도 이제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리식 투자는 장투자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고개를 드는 애들, 그래서 신고가 업종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조사를 사실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좀 열심히 현황판을 만들면서 해보려고 생각 중이니까요. 써놨던 업종 중에서 급등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셔도 이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통신주 바닥에서 고개 들었네. 음식료 고개 들었는데 다시 가라앉았네. 음식료 다시 좀 깔아앉고 있죠. 깔아앉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계속 고개를 들면은, 대장주가 고개를 들면 나중에는 다른 부품주들 중에 급등하겠구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전기차도 이미 폭등한 종목은 있었고, 후발로 부품주, 대형 부품주들이 현대모비스 등 따라서 처음에 급등했고, 그 다음 급등했고, 그 다음에 부품주 급등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시차를 두고 급등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 테마를 하나 잡은 다음에
이후 거를 따라서 후발을 먹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 등도 아마 잘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